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 아르기닌이 과연 탈모와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아르기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르기닌을 그때 제 영상을 보고 드시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효능을 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게 힘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이게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탈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발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발모 촉진제로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드셔라, 이제 아르기닌을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에 갔을 때는 아르기닌이 또 탈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혹시 탈모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 아르기닌과 탈모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기닌의 부작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르기닌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라 그러죠. 우리 그로스 호르몬, 휴먼 그로스 호르몬의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르기닌은 우리가 적정량을 섭취하게 됐을 때 3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간에서 IGF-1이라는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자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이제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근육이라든가 뭐 연골이라든가 뼈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이 된 후에는 근육을 유지를 한다라든가 뭐 스태미너가 유지가 된다라든가 이런 젊음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로스 호르몬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쉽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쉽게 굉장히 그 분비량이 이제 적어져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약 40대 이후가 되면 필수적으로 좀 공급이 되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요한 효능은요, 이게 바로 인체 내에서 이렇게 NO가스를 발생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NO가스는 특히나 이제 심장 근육이라든가 혈관 근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심장 근육이나 혈관 근육을 이렇게 위완시키고 확장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이 NO가스가 이렇게 충분하게 체내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렇게 혈관의 수축을 막아주고요.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 있다라거나 또는 뭐 심근경색이 있다거나 뭐 협심증, 뭐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아르기닌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소 회로의 원료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굉장히 많은 회로가 존재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귀가 아프게 배웠던 이렇게 TCA 사이클 있죠. 이것도 이제 회로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소 회로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암모니아 있죠. 이 암모니아를 무독화시켜서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로고요. 여기에 이제 이 아르기닌이 아주 중요한 원료 물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아르기닌이 나타내는 주요 효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진짜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정말 탈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모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가 그 주장하는 근거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싹 찾아봤더니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GF-1이라는 호르몬이 간에서 많이 이렇게 자극이 돼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IGF-1에 의해서 아이들 같으면 이제 체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근육이라든가 뭐 연골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게 폭발적으로 이제 크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과 IGF-1이라는 이제 성장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이 탈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보니까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그로스 호르몬이 IGF-1이 되고 이 IGF-1이
뭘 자극한다고 하냐면 이게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이 효소를 자극을 해서 탈모를 유발을 하는 DHT라는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렇게 탈모가 유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IGF-1이라는 성장인자를 자극한다라는 건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랬을 때 소화기에 이게 체성장을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죠. 물론 이제 굉장히 농도가 이렇게 분비율이 낮아져서 약 한 30대, 40대만 돼도 이게 한 3, 40% 정도밖에 분비가 되지 않기는 해요. 그럼에도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인에게는 이 성장 호르몬이 근력을 유지를 시키고 지방이 합성이 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주고 스테미돈을 유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탈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IGF-1이라는 이 성장인자가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이 효소를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5알파 리덕테이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과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DHT라는 이 또 다른 남성 호르몬으로 이제 변하게 하는 효소가 바로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효소예요. 그러면요, 그 피부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해 놓은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부과 의사들이 모발을 촉진을 시키는 인자와 모발을 억제를 시키는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모발 성장인자는요, 어떤 거냐면 비마토프로스트라는 이 성분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거냐면 여자들 그 속눈썹 자라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르면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화장품 광고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비마토프로스트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없는 이 미녹시딜 있죠. 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녹시딜은 보통 약국에서 많이 아마 한 번쯤은 탈모를 겪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사서 써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오틴도 이제 먹는 약으로 많이 탈모 방지제로 이제 많이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아신, 이게 이제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비타민인데 이거는 탈모를 방지하는 샴푸 있죠. 이 탈모 방지하는 샴푸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나이아신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성장인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IGF-1도 성장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GF라는 뒤에 말이 붙으면 이게 그로스 팩터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 그대로 성장인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장인자가 우리 몸에는 IGF-1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인자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으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몸이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사멸을 하고 생장을 하고 사멸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세포들이. 그래서 많은 성장인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장인자들 중에서도 발모에 관여하는 성장인자가 있고 탈모 쪽에 주로 이제 관여하는 성장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발모인자, 비마토프로스트, 미녹시딜, 나이아신, 비오틴 외에도 그 성장인자 중에는 어떤 게 그 모발 성장 쪽에 작용을 하냐면요. VEGF, BFGF, IGF-1, AFGF,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성장인자들이 모발을 성장을 시키는 성장인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모 쪽으로 작용하는 성장인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그로스 팩터 GF 중에서도 EGF, 그 다음에 TGF 베타2, 그 다음에 FGF5, 그
그다음에 인터루킨 1A, DKK1이라는 이런 인자들이 바로 이제 탈모 쪽에 관여하는 이제 인자들이었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발 성장 인자와 탈모 인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요유해서 들으신 분들은 IGF-1이 이 성장, 그러니까 발모 쪽에 발모 인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을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IGF-1은 탈모 인자가 아니고 발모 인자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IGF-1이 DHT라는 남성 호르몬을 농도를 높게 해서 탈모를 유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GF-1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 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탈모를 일으킨다면 40대 이후의 남성들이 아니라 이게 이 IGF-1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시기인 0세에서 5세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탈모가 이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IGF-1과 이 탈모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그 가정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들 보시면 알겠지만 할아버지 되면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머리는 이렇게 다 벗겨졌는데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신선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고요. 코털도 이렇게 분명히 머리는 다 빠지고 이렇게 가늘어지는데 이렇게 코털도 길게 나고 특히 이제 눈썹 같은데 이렇게 신선처럼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이제 가끔 장난하듯이 이렇게 손주들이 이렇게 빗질 해주는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길게 나신 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머리카락은 그렇지 않은데, 이 코털이나 이렇게 눈썹에 대해서 이 모낭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바로 IGF-1이라는 이 성장 촉진 인자가 이 모낭 속에 많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IGF-1이 탈모가 아니라 이 발모 쪽에 관여를 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IGF-1과 이 DHT라는 이 남성 호르몬의 연관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제가 한 이틀 정도 자료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IGF-1이 과연 DHT라는 그러니까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이 남성 호르몬을 자극을 시켜서 많이 분비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 능력껏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본 게 어떤 거였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IGF-1이 DHT라는 이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IGF-1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어떤 분비에 자극을 시키는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연구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머리가 빠진 대머리이신 분들 이런 이제 남자분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대머리인 분과 대머리가 아닌 분들의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이렇게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은 이 탈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다만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전환이 되는 DHT라는 남성 호르몬만이 탈모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휴먼 그로스 호르몬과 IGF-1은 전혀 탈모와는 연관이 없고요. 오히려 발모 쪽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은 그러니까 유전형 탈모,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 유전성 탈모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같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DHT라는 남성 호르몬은 유전형 탈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요, 이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 IGF-1이라는 성장 인자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탈모보다는 발모 쪽에 작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호르몬 쪽으로는 이게 전혀 호르몬 대사로는 이게 탈모하고 아르기닌하고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호르몬 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영양소의 결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아르기닌에 의해서 충분하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다 그랬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지방을 분해를 시키고 해서 이게 근육이라든가 뭐 뼈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런 모발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먼 그로스 호르몬, 이게 성장 호르몬은 충분한데, 예를 들면 이게 호르몬은 충분한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 물질, 그러니까 영양소가 결손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이 그로스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낼 때 우리 인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떤 내장이라든가 이런 근육이라든가 뭐 혈관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중요하지 모발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뭐 어떤 그런 영양소의 결손이 된다면 우리 몸은 이 모발이라든가 이 채모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성장기 때는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성장기 때는요, 이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탈모는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이렇게 DHT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DHT라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탈모가 유발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기정사실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탈모는 오히려 이런 아르기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적이라기보다는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탈모의 발생률은 그거보다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과로라든가 어떤 불면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은 탈모의 유발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한 가지 근거만 가지고 이게 탈모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지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탈모가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게 제 주변에 어떤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둘러보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탈모를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